안녕하세요. 네, 온열 질환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덥다고 예고는 이제 들었는데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온 음료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 보양식도 되실 수 있으면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사체질로는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나한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아니야, 저게 좋나?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안 먹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막 잘 차려서 진수성찬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체질로 잘 먹었어요. 그런데 후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 체질이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제대로 차려놓고 잘 먹은 그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커피는 이쪽 체질에 굉장히 해로운 식품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 체질은 심허증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사해주는 식품이 커피여서, 커피콩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앞서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체질에 맞는 거, 내게 보약인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막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안 드시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먹으면서 제가 요거 안 먹고 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치읓으로 시작되는 쌀 안 먹는다고 했죠. 자, 저쪽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저쪽 체질의 이로운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쪽 체질은 이쪽 체질이 먹는 거 안 드시면 되고요. 이쪽 체질은 저쪽 체질에 맞는 거 안 드시면 그것이 바로 불로초 그리고 건강 보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이온 음료의 체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준희 사체질연구소에서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포스팅 중에 이온 음료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온 음료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것하고 마찬가지로 또 유명한 브랜드의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는 저는 이제 이것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그 연관어를 포스팅해서 검색해서 네,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사체질 연구소 치시면 거기다 검색창에다가 한번 이온 음료를 쳐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카테고리는 사체질 경제 경영이고요. 제목은 펩시 CEO 대 코카콜라 CEO의 체질. 2020년 9월 21일 포스팅입니다. 펩시콜라 전 CEO 도널드 켄달이 99세로 별세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켄달의 체질은 태음인입니다. 펩시에는 최초의 여성 CEO 인드라 누이가 이끌면서 만년 2위였다가 코카콜라를 앞지른 뛰어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태음인입니다. 그녀의 사진입니다. 펩시가 터프 회사인지 몰랐으나 태음인 CEO들이 보여 흥미롭습니다. 코카콜라가 게토레이를 인수하려다 워렌 버핏 충고를 듣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패착이 되었고 반대로 게토레이를 인수한 펩시는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카콜라 CEO를 보니 펩시와 정반대로 태양인이어서 흥미롭습니다. 도널드 키오 태양인, 도널드 키오 전 CEO는 태양인입니다. 켄달과 대비되는 이미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도 경영에서 패착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교훈 삼아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현 CEO 제임스 퀸 씨도 태양인입니다. 영원히 1위일 것 같았던 코카콜라가 펩시에 밀리고 올해 실적도 최악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단순 비교만 해서 코카콜라는 텐더 회사, 펩시콜라는 터프 회사로 구분되는 점이 저도 특이해 보였습니다. 제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초코파이에서 롯데보다 오리온이 좀 더 맛이 있듯이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조금 더 맛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음료 자체는 텐더로 분류하지만 알 수 없는 성분과 당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터프는 맥콜을 마셔야지요. 맥콜과 비슷하다는 러시아 음료 크바스는 술의 일종인데 저도 러시아에 몇 번 가도 못 마셔보았습니다. 회사라는 단체의 체질을 진단할 수는 없으나 CEO를 알면 회사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체질 경영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게토레이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또 나온 포스팅인데 이것은 카테고리가 답사 이야기고요. 저희 조준희 소장님이 이제 역사 또 전문가이시기도 해서 이런 답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제목이
충남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입니다. 2020년 8월 21일 포스팅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총 답사 거리는 400km, 소요 시간은 11시간 걸렸습니다. 날씨가 무더웠고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 괄호 열고 설상가상으로 차 에어컨까지 이상이 생겨 탈진될 뻔하였는데 게토레이 괄호 열고 레몬맛, 네, 요것이죠. 한 병을 다 마시면서 겨우 상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쓸 칼럼 주제와 영감을 많이 얻고서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영남인과 기질이 맞고 호서인과 기질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끌림인지 호서 출신 독립운동가를 계속 연구하게 되고 인연이 닿습니다. 그럼 저희 그 For Human Types 괄호 열고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 요 블로그의 운영자이신 소장님은 이제 이거를 드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소장님이 어떤 체질인지 아시면은 요게 또 어떤 체질인지 아시겠군요. 네, 요런 이제 음료, 이온 음료 말씀드렸고, 이쪽 체질 그러면 그 커피콩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쪽 체질이 심장을 사해주는 식품이 커피콩이면 심장을 보호해주는 식품은 그럼 무엇이냐? 네, 여름에 이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주재료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쪽 체질의 이 심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식품입니다. 보호해주는 식품이니까 저쪽 체질은 이 심장 기능이 안 그래도 강심장이어서 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체질인 저쪽 체질은 이것을 드시면 해롭겠죠. 그리고 또 요것처럼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심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려견들, 특히 강아지들의 사망 원인의 심장 질환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쪽 체질은 또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한 또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이 많을 텐데, 올여름에 많이 더워서 이제 탈진이나 또 온열 질환으로 많이들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혹서나 혹한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환절기 때 더 많이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이 덥거나 아주 추울 때는 사람이 바짝 긴장해서 매우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여름을 지났는데, 환절기가 되면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긴장이 쫙 풀리거든요. 한여름에 더웠던 그 에너지가 또 쫙 빠져나가는 계절이기도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은 환절기, 봄이나 가을에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여름보다 이제 돌아오는 가을이 더 이제 조심해야 되고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1년 내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되네요. 이렇게 가려 먹는다는 것은 내 면역 체계를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려 먹으면 뭐 피부는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 탈모 예방이면 예방, 그리고 몸의 건강이면 건강, 그걸로 인한 그 돈 낭비를 줄이는 거면 줄이는 거, 모든 것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려 드시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3편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소년의 시간, 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서울이죠. 이제 요 작품은 거의 다 봤는데요. 여기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는 거, 김혜자 선생님이 또 이제 이런 식품들 광고면에 많이 나오시죠. 거기 드라마에서도 이제 음식을 많이 이제 일부러 그 요리 장면을 많이 보이시던데, 이런 제품을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짐작되는 취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식품을 다 이름을 아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식품이 나오기는 해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거는 그냥 먹지 않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요거는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그 소년의 시간에서 그 제이미가 얘기했던 그 과일 겸 채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뭔지 아실 거고, 요거 이제 빵은 또 이제 재료가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제 요렇게 저는 분리를 해서 먹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재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백, 계란, 깐 계란, 마요네즈, 난황분, 빵류, 밀, 쇼트닝, 토마토, 프리라이스, 상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상추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그냥 상추이고, 여기 보면 이제 프릴처럼 생겨서 요거 프리라이스는 유럽 상추를 말하는 것인데, 상추가 또 포스팅에 나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상추 쳤을 때 한 10개 정도의 포스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전체 공개로 된 것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개는 일부 회원만 볼 수 있는 것이어서요. 여기 보면 분류가 사체질 의학, 허각, 갑상선암, 투혼 단상, 2017년 12월 4일 포스팅입니다. 가수 허각이 갑상선암 투병 중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허각은 비록 쌍둥이지만 형인 허공과 기질이 다르다고 분석했고, 형제 간의 관점 차이를 알려준 회원 덕분에 내 분석이 맞았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다. 터프 불 타입 괄호 열고 허공과 텐더 공기 타입 괄호 열고 허각의 사고 차이 영상 괄호 열고 회원 제보. 당뇨가 소양인 병이긴 하지만 모든 기질에 다 오는 것처럼 갑상선 질환도 모든 기질에 다 온다. 착한 암이라고 설명하지만 여성 1위, 남성 4위로 무시하긴 어려운 질병이다. 쌍둥이인데 왜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인지 병원에 가도 설명해 주지 않으며 물어도 귀찮다며 모른다 할 것이다. 내 기준에서 암 환자의 치료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가계도와 심리 문제는 한국에서 최후 단계인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나 묻는다 했었다. 그것도 의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허각의 식습관을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 허각 더하기 먹방 사진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온다. 닭다리 들고 있는 사진도 있지만 상추쌈 등 자신에게 해로운 식품도 나오고, 직관력으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맞든 맞지 않든 특히 해로운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쌍둥이 형과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기질적 차이 때문이다. 이문세도 갑상선 암 환자다. 크론병처럼 특정 기질에만 오는지는 케이스가 더 필요하다. 일단 암 발병을 하면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요법 등 의학적 접근밖에 방법이 없다. 가수는 수술도 쉽지 않다. 이문세 씨 상황을 찾아보라. 기질에 맞는 식품은 간단하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 했으니 이 진리가 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이 평탄하지 않고 인연도 필요하다. 인터넷의 엉터리 정보를 보며 좋다고 실천하는 이가 다수 아니던가. 괄호 열고 가령 이문세는 자신의 체질을 잘못 알고 잘못 섭생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내게서도 식품표를 빼내가려고들 시도하지만 정작 나의 핵심 기술은 내 뇌 속에만 있다. 유명 인사가 암에 걸리면 주변이나 팬들로부터 선물도 많이 들어올 텐데 상황버섯, 괄호 열고 허각에게 가장 해로운 버섯,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텐더는 밥하고 간장 혹은 계란죽만 먹어도 살 수 있다. 그 외는 전부 조심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나가면서 의학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텐더 허각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육류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채소는 다 몸에 좋을 거라고. 암에 걸리시면은 고기 다 끊고 막 채식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소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추를 검색해서 나온 방금 포스팅이었고, 가수 허각 씨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 이제 허공 씨랑 체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다큐 영화 트윈스터즈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체질이 같다고 이야기했고, 드라마, 물론 이 드라마는 허구니까
거기에 체질 분석을 얻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거기에서 유미지 그리고 유미래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체질이 이제 같을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각씨처럼 체질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허각씨는 이쪽 체질이에요. 공기 체질이고요. 한국명으로 태양인입니다. 하지만 그 쌍둥이인 허공씨는 저쪽 체질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체질 중에 그 불체질이고 한국명으로 소양인. 그렇다는 것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텐더 태양인이시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터프 소양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고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 채소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갑상선암에 관련된 거니까 또 그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테고리는 사체질 의학이고요. 제목은 배우 갑상선암 기사 단상 2025년 5월 13일 기사입니다. 배우 진태현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연예계 기사가 보입니다. 진태현은 소음인으로 부인은 다른 체질로 알려드렸습니다. 암 환자를 비롯하여 모든 환자들의 식단을 역으로 추적하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식단을 공개하곤 하여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식이 육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제 지론대로 아래 기사와 같이 채식주의자 스님도 대장암에 걸리며 상담자 중에 당연히 불교인도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는 가릴 수 없고 남길 수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식, 과일만 먹어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채식도 체질이 있고 과일도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같은 채식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하나로 요새 심각할 정도로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텐더 외국인, 괄호 열고 중동, 유럽 등지, 원인 모를 피부병, 내과 질환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먹지 말라는 피부과 내과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가족의 체질이 다르면 어느 한쪽에게는 해로운 식단이 되니 배우자가 발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신도 발병하여 부부 다 환자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뷔페처럼 차리고 각자 선택해서 먹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가족 체질이 다른 상황에서 선택적 식사가 가능한 집안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진태현 씨에 앞서 개그맨 박성광의 부인 이소리, 암투병 기사가 많이 나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소리 씨도 소음인이며 식단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하였으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터프 채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제품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놀란 점은 9가지를 지켜도 1가지를 해로운 식품을 과량 장복하면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질식을 알려드려도 대부분 30% 선으로 지키고 이 비율도 평균적으로 꽤 높은 편이어서 내과, 피부과 질환이 저절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진태현 부부는 체질이 달라도 금슬이 좋고 박성광, 괄호 열고 태양인 부부는 체질 궁합이 좋은 케이스였는데 난치병의 원인은 궁합도, 운도 아니고 자신에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평소 식단의 범인이 있고 나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식품, 습관을 속히 개선하고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 완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도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상황버섯이나 희귀 약초들을 섭취하지 않고 괄호 열고 당연함에도 병원 치료 잘 받고 열심히 밝게 생활하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독자분들도 자신의 체질을 알고 난 뒤 섭생에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검진도 놓치지 않으시어 암을 예방하고 오래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채소라고 그냥 우습게 쉽게 보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채소도 다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채소를 드셔야 하고, 이제 여기 그 드라마에서 요 김혜자 씨가 분했던 이름이 이혜숙이고 남편이 이제 고낙준 씨인데, 이런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이혜숙 씨가 밥도 하고 반찬도 했죠. 그러면 고낙준 씨와 이제 이혜숙 씨는 어느 체질로 보이셨나요?
물론 드라마는 이게 픽션이어가지고 체질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 김혜자님, 배우 손석구님은 실제로 체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온 배우들은 다 이제 체질이 아까 그 읽어드린 그 블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비공개로 나와 있든 또 전체 공개로 나와 있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부가 실제로 이제 현실에 있는 부부고 만약에 같은 체질이어도 거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식사에 보면 이쪽 체질도 있고 저쪽 체질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이 부부가 현실에서 부부인데 반대 체질이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부인이 이제 음식을 준비할 경우에는 부인이 준비한 음식들이 부인 체질에 맞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 남편이 반대 체질이면 남편은 그걸로 인해서 더 빨리 이제 질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부가 반대 체질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부가 반대 체질인데 체질식을 해서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주방을 좀 따로 써야 되고요. 냉장고도 아예 좀 따로 써야 되고요. 이게 또 보면 견물생심이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쪽 체질이 저는 이제 이걸 먹으니까 저쪽 체질은 이거를 드시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요 속에 있는 것들. 그러면 저쪽 체질이 이걸 먹으면 이제 몸에 안 좋지만 보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쪽 체질이어서 요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식품이기 때문에 제 이제 몸속에 뼛속에 각인이 된 식품이에요. 추억과 그리움이 쌓인 식품이고 또 식구들과 함께 같이 먹었던 그런 스토리가 담긴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음식은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추억을 심어요, 식품에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제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견물생심이 안 생기게 하려면 주방도 분리해야 되고 냉장고도 분리하는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쉽지가 이제 않겠죠. 물론 뭐 그거를 진짜로 실천하는 그 체질도 그 반대 체질 부부도 계시고 서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사랑을 이제 이어가고 그런 가족의 그런 화합을 이어가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또 요런 이제 아이를 만났는데요. 안 가네. 아이고. 못 가던. 전에 봤던 또 친구랑은 또 조금 모습이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아이들은 이쪽 체질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앞전에 보여드린 아이는 굉장히 막 그런 끼가 있고 애교가 굉장히 아주 좋고 그다음에 막 좀 카리스마가 있죠. 그럴 때는 더 확실하게 이제 이쪽 체질인데요. 이 아이도 저는 이쪽 체질로 보여요.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요런 아이들을 먹을 걸 좀 주고 싶다. 근데 내가 체질은 이제 그래도 확실히 모르지만 A형한테 A형을 주는 게 좋은 카르마를 쌓는 것이죠. A형한테 B형을 주는 것은 혈액을 주는 것은 그것은 악업, 나쁜 카르마를 쌓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명체한테 식품을 줄 때는 그 체질에 맞는 식품을 주는 게 좋은 카르마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쁜 카르마는 나쁜 카르마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좋은 카르마는 좋은 카르마대로 또 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렇게 아이가 저는 이제 그런 정보를 드렸으니까 저런 아이가 좀 이쪽 체질로 보인다? 그러면 좀 뭘 주시면 좋겠냐면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한테 이제 거의 완벽 식품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면은 저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롭다고 볼 수 있어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같이 호환되는 식품은 쌀, 밀, 소금, 설탕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 이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은 맞는 식품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아실 거고 이거 먼저 아실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요. 여름에 많이들 드시는 겁니다. 콩물이에요. 콩물. 제 이제 이웃집에 사시는 여사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주신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흰 콩 있잖아요. 메주콩이라고 하죠. 콩나물 뽑는 그 콩이요. 그 콩만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몸에 좋으라고 또 많은 거를 이렇게 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견과류를 넣기도 하시고 또 다른 견과류를 넣기도 하시는데 견과류도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견과류는 이쪽 체질들이
이제 그렇게 육식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쪽 체질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다고 했지만 견과류에도 저쪽 체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견과류를 넣으실 때는 체질을 아시고 넣으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그 밖에 그런 아이들 봤을 때 그런 길고양이라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뭘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품이 완전 식품이라는 걸 아시고 주시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대 체질 아이들한테는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해로운 거, 뭐 독이라고까지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해로운 걸 주시는 거라서 그거는 나쁜 카르마를 쌓는 것, 악업을 쌓는 일입니다. 물론 체질을 모르고 조심스럽다 하실 때는 주지 마세요. 아니면 쌀만 들어간 거, 밀가루만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뭐 소금 설탕은 괜찮으니까 그런 거만 들어있는 그런 걸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2시쯤이었죠. 이제 구속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된 그분한테 오늘 그 식단표가 이제 공개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요런 식품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치즈빵이니까, 치즈는 유제품이니까요. 이제 요게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또 저녁에는 이제 요런 제육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체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분의 체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치니까 여러 포스팅이 나오는데, 이제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건 요것밖에 없네요. 이거 읽어볼게요. 사체질, 남한 정치, 제목, 대선 후보 토론 4인의 체질, 2022년 2월 4일.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대선 후보 토론 때, 그때 이제 후보들입니다. 심상정 후보 태양인 괄호 열고 텐더 마인디드 에어 타입, 이재명 후보 태양인 괄호 열고 텐더 마인디드 에어 타입, 윤석열 후보 태양인 괄호 열고 텐더 마인디드 에어 타입, 안철수 후보 태양인 괄호 열고 텐더 마인디드 에어 타입, 허경영 후보는 소양인 괄호 열고 터프 마인디드 파이어 타입. 대선 후보 토론 4인 사진이 흥미롭습니다. 세부 타입이 각각 다르지만, 세부 타입이라는 건 이제 인품이라든지 그런 또 다른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부 타입이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되어도 태양인인 셈입니다. 세부 타입은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각 배우자들도 전원 텐더 체질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정치 논평은 하지 않으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네, 그때 이제 국민의 선택, 그리고 후보로 나온 사람의 선택, 그런 모든 선택들이 지금 이제 그 카르마, 업보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도 업보를 치러야 되고요. 선택을 받아서 어떠한 행동들을 한 사람도 그 업보를 치르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제이미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제 스티븐 그레이엄인데요. 영국 배우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작품에서 이제 같이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 아마 각본도 같이 썼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이제 속편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요 두 배우, 그러니까 부자를 역할을 한 요 두 배우는 제가 실제로는 배우들이 둘 다 영화 배우에 아주 많은 체질이 있습니다. 이쪽 체질 중에 그 체질로 보이는데, 극 중에서는 아버지도 아들도 저쪽 체질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벨트로 맞았고 이제 학대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과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자기는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EFT 화면이 나왔네요. 아버지한테 맞았지만 자기는 자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수감된 그분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무호스로 맞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둘 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더라도 이분은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니까, 그리고 부모님 중에 이제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으니까 아버지랑 반대 체질이어서 아버지랑 나랑 결이 달라서, 과가 달라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긁히는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일 때
부모가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서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체질이 반대일 때. 그러나 체질이 같아. 나는 아버지랑. 그런데도 맞았어.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포스팅에 잠깐 나왔던 단어인데 세부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이제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품이나 다른 요소를 말하는 건데 인품이 맞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나랑 체질이 같아. 그런데도 아버지가 날 때렸어. 그러면 아버지 인품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 체질이어도 자신과 기질이 다르다고 때리면 될까요? 그것은 인품의 문제로 봤을 땐 인품이 좋다고 할 수 없죠. 이제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이미의 아버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해주지 못한 거를 많이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스스로 계속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회가 있으면 뭐 심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력성이 계속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또 다른 문제로 폭발되고 또 다른 문제에 또 점화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감은 되셨지만 그래도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또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체질을 하는 사람의 윤리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밉고 아무리 중죄를 지었어도 반대 체질 식품을 주지 않습니다. 이쪽 체질한테 절대 이제 저는 이것을 주지 않고 저쪽 체질한테 절대 이런 식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 또 질병까지 생기면 얼마나 또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그 수감 생활하다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자기 체질에 맞는 식품을 먹고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식품은 반대 체질 식품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것도 좀 줄이시고 아주 그냥 칼칼하고 매콤한 그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본데 그 매운 그 양념은 저쪽 체질에게 이제 맞는 거여가지고 이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음식을 잘 또 섭생을 하셔서 기왕이면 건강하게 수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